오는 9일로 다가온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당무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물갈이 설이 제기되면서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네. 2023 국정감사 우수 의원 그리고 한 언론사가 뽑는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와 또 입법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신동진 앵커님과 우리 강하라 앵커님 이렇게 축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분하게 받은 이제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그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그 네.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규제가 있는 의원 입법이 발의되면 국회 사무처 등에서 규제 영향 평가를 해서 그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규제가 지금 현재 너무 좀 남발이 돼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하나를 없애면 국회에서 규제 10개를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좀 타파해보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쪽은 우리 대한민국 현재 체제상 가장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결국은 입법과 그리고 행정부의 어떤 견제 기능인데 국정감사가 그 행정부 견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이니만큼 저는 최대한 정쟁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좀 이런 점들이 좀 높게 평가받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하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보람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상도 받으셨지만 저희 국회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백은상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또 오늘도 네,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연결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8일에 열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쌍특검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역시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2개 만들어놨다면서 강행 처리를 시사했는데요.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시점을 넘기게 되면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그 민주당,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방침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어렵고 국민의 좀 삶이 좀 고단한데 네. 사실 정치권에서 혁신 경쟁, 정책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런 정책 경쟁과 혁신 경쟁이 아니라 오각 파도의 지금 정치 공세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한 오각 파도의 정치 공세는 첫 번째 탄핵,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입법 강행 처리와 예산안인데 특히 좀 전에 이제 우리 강하라 앵커께서 말씀하신 쌍특검 문제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런 어떤 사항들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1년 동안 사실 탈탈탈 털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또 최근에 1심이 나왔습니다만은 1심에서도 무죄로 판명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또 쌍특검을 하는지 단지 이유는 하나 지금 정치 공세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 조금이라도 좀 이슈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굉장히 참 이게 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사항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또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복수로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번에 또 특검안은 국회에서 그것도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냥 특검을 그냥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편성을 하면은 국회가 심의를 하는 구조인데 지금은 아예 민주당이 수정안 자체를 지금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강행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부안이 아닌 새로운 어떤 비목을 설정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수정안이 강행 처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치 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를 저는 볼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컷오프 대상의 영남권 의원들이 많다는 당무감사 결과 발표 후에 당내가 이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개각 발표 후에 맞물려서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등장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의원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1대 때 물은 잘 뺐는데 채운 물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22대 때의 좋은 물갈이란 어떤 원칙과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저희 당에서는 항상 그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결국은 인물 교체가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기 때문에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좀 사람들을 이제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뭐 21대 때는 굉장히 좀 심하고 그 이전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영남이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 출신 현역 의원들이 좀 물갈이가 좀 많이 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갈이를 많이 해서만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대 총선에서 판명이 되는데 예를 들면 21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주당보다 거의 2배 이상 물갈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참패를 한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갈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물갈이, 즉 좋은 분들이 많이 당에 이제 들어와야 되고 입후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도 최대한 정량화되면서 그 투명한 어떤 절차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그런 아픔과 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나중에 공관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통령 출신들도 물론이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연장선 상황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